여러분, 정말 힘들고 또 슬펐던 시간이 다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슬픔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비슷했던 상황, 또 감정, 닮았던 사람, 거리, 향, 이름, 내가 의식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나의 무의식에 잠재돼 있던 그거를 딱 건드려서 자기도 모르게 감추었던 슬픔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충분히 아파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한 순간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시금 불현듯 슬픔이, 아픔이 시작이 돼서 그게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내 감정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제가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란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매 순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점 만점에 내 감정의 상태를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오늘은 3점, 점심에는 7점, 아침에는 3점, 뭐 저녁에는 8점 이렇게. 그러면 내 감정을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기록에 따라서 매일매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패턴이라는 게 생깁니다. 즉 감정이라는 것도 관성에 의해서 매일 일어나는 행동처럼, 생각처럼 감정에도 특정 패턴이 생겨요. 아침에는 조금 우울하고 점심에는 상대적으로 높고 또 저녁에는 또 괜찮은지, 그리고 그 갭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조차도 본인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느끼는 영적이고 또 직관적인 스타일이랑은 조금 반대적인 개념인데, 그래도 요거를 하나 팁으로 두면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 감정을 체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감정이 이제 객관화시키는 방법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명상처럼 순간적으로 알아차림의 방법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요거는 섬세한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저도 오늘 가만히 앉아서 분명히 기분이 꽤 괜찮았고 또 좋았던 것도 같은데, 피자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기분이 울적해진 거예요. 무슨 이유였는지 곰곰이 플래시백을 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은 분명히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나의 조금은 우울하고 슬펐던 그런 감정들이 불이 붙듯이 살짝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내가 느끼고 조금은 가라앉았던 거지, 이유 없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감정이라는 게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미묘하게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비가 오는 날 우울하신 분, 혹은 내가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든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말투가 신경이 쓰였다라든지 악몽을 꾸었다든지, 어떤 것이든 분명하게 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감정은 마치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물에 빠진 것과 같아요. 허우적대고, 그리고 심지어 물에 빠진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다크하고 딥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아이는 더욱더 물을 먹고 감정을 머금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오려면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내 감정의 점수는 몇 점인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얼마만큼 지속이 됐을지에 대한 것도 경험으로 쌓이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혹여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너무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요, 저는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과 그 시간과 모든 추억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을 정도의 모든 기억을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기억을 잃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기를 선택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자살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선택한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대략 10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편안해지고 덜한 고통을 느끼겠다라는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꼭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고통도 사라질 테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억을 잃지 않아도 고통은 완화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죽음과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방법이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아픔에 빠져 있다면 그 절망감 속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거. 결국 언젠가 그날 그 순간은 올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100% 지속할 수 없어요. 아픔, 정신적인 고통도 그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 또한, 행복 또한,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 아픔을 기억하나요? 응애 태어났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웠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15살에 5월 26일 날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뇌는 정말 과학적이게도 망각적으로 잊혀지게 만듭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화시킵니다. 심지어 상황을 미화시켜가지고 좋게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의 생존 능력이 뇌 시스템이 저절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깊은 늪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이러다가 목숨을 잃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혹은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희망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 생각은 영원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반대로 여러분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그 생각만을 가지고 살지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어졌던 건데, 그렇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그걸 느껴본 사람들은 그걸 극복을 하고
혹은 버티고 살아간다면은 더 큰 생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프든 말든 신경 안 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슬플 수 있지?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꼭 일어나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일인데 시간이 빠르든 적든 일어날 일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탄생이 그러하듯 우리의 죽음이 그러하듯 우리의 고통과 만남이 그러하듯 그것 또한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일찍 혹은 늦게 혹은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단 하루아침에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사람은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을 승화시켜서 스스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행복해질 거다라고 암시를 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속에 직면해가지고 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나를 치유하고 성장하고 또한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전에 넘어졌으면 두 주먹에 모래라도 움켜쥐고 일어나서 기어서 걸어서 어떻게든 끔지락거리면서 걸어가는 거,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강인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강인해지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약해집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오지 않아요. 종교나 신 또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힘을 뻗고 마음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100% 의존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줘야 됩니다. 많이 무너졌을 때 그런 일이 꼭 일어날 건데 대체로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말도 안 되는 행복이 일어났을 때 말도 안 되는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너무 큰 행복은 말이죠. 사실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사랑은 말이죠. 사실 엄청난 결핍에서 탄생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사랑이었었기 때문에 절망인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그만큼 사랑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거고 그 희망 속에서도 분명히 값지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고 슬픔의 늪에서 나올 수 없다면은 그 속에서 잠시 머무르세요. 억지로 나오려고 하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묻어주지 말고 누워있으면 누워있어도 됩니다. 마음이 누워있고 몸이 누워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자신의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끝을 맺고 시작으로 발돋움하겠다. 나의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스타트, 인생의 보너스, 인생의 시간, 그 괴롭고 힘들고 그런 모든 에너지를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